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야는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특검 도입과 또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고 공직자 전수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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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예, 대통령이 2주 만에 첫 네네. 사과가 나온 건데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만 해도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만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국민 사과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서 당 지지율도 좀 역전된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은 뭐 서울에서도 양자 대결도 뭐 앞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삼자 대결도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뭐 늦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때나 아니면 추미애 윤석열 때도 보면 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좀 빠른 편이다라고 보고, 근데 아마 이제 많은 언론이나 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에 이제 41% 이하 왔을 때, 그러니까 30% 정도 지지율이 떨어질 때 약간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인적 쇄신 문제든 아니면 예. 장관을 교체하든 아니면 뭐 사과 문제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하고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결국은 아마 국정 동력이라는 게 1년 남았습니다만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동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예. 부분이 가장 큰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주 만에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국민에게 사과에 나선 거 좀 늑장 대응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지지율이 30%대로 좀 떨어지면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가 지금 시점상 그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기 이전에 한 주만 일찍 이 사과를 하셨다면 이건 지지율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라 마땅히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 사과가 타이밍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지지율 관리에 들어가는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이 대통령이 2주에 걸쳐서 LH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쭉 이어왔는데 굵직한 이 3가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LH와 연관된 야당의 이 대통령 사저 지적에 대해서 직접 SNS에 좀 그만하시지요, 좀스럽다 이런 글을 올린 게 순서상 첫 번째 전환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보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있었던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사과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면 참 좋았었겠다. 처음에 먼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사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부동산 분야에 미진한 여러 가지 적폐들을 청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어떤 사저 공격이나 지엽적인 비판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만해달라. 정쟁을 그쳐달라는 발언을 하셨다면 순서가 바뀌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순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통령의 경로가 처음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가장 경로하고 분노할 만한 사람은 평범한 서민들, 무주택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순서의 어긋남이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효과를 다소 무색하게 만든 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추가하면요. 아마 사저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야당이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거의 팩트 체크는 됐습니다만 취득의 문제라든지 용도 변경의 문제는 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이 이제 뭐 지지율 때문에 했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과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죄송하니까 사과하는 것이죠. 예. 그거를 뭐 지지율을 떨어져서 아니면 반등시키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근데 결국은 아마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최종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사과한 그 다음에는 뭐 할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몫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라고 보시지 이게 뭐 그냥 뭐 지지율 반등을 위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사실은 근데
지금 뭐 말씀처럼 이게 적폐 문제가 혹시 이제 뭐 야당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전 정부의 문제로 다루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저는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제보는 거 보시면 시기에 관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또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 남은 건 그냥 수사하면 돼요. 특검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거를 뭐 현 정부냐 아니면 전 정부냐 이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굳이.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현 정부 것만 하고 전 정부 건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적폐청산의 문제를 과거 정부에 대해서 과거 정부를 탓하는 거다 아니면 과거 예. 정부의 것만 들추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 적폐청산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사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적폐는 근절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 아닙니까?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 4년 내내 우리 국민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를 참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부동산의 적폐청산에는 미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이지만 많은 국민들이나 무주택자,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거냐 이런 질문을 대통령께 드릴 수밖에 없는 시점 같습니다. 특히나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으면서 언론의 카운팅으로는 물론 국토부의 카운팅은 좀 달랐습니다만 언론의 카운팅으로는 20번이 넘는 거의 25번, 26번의 지금 다다를 정도의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 시장 안정화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AH 사건에 더 많은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도 그 기본 전제는 서울이나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와중에 LH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만약 부동산 정책이 성공해서 집값이 안정화되었다면 역시 분노했겠지만 이 정도로 전국적인 분노가 임계점 이상으로 들끓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론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부동산 적폐 청산에는 신경을 못 썼다. 이 정도 고백에 나와서 그칠 것이 아니라 참 아쉽지만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유독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실패를 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우리가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런 고백이 뒤따라와야 야당도 언론도 국민도 앞으로의 남은 1년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환골탈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자기 고백이나 성찰이 글쎄요 지난 4년의 정책 실패까지는 아직은 대통령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 엇갈렸는데요. 한번 그래픽 함께 보시죠. 예, 국민의힘은 이제 내각 총사퇴와 국정 전면 쇄신 각오 없는 사과에 국민이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또 사과가 너무 늦었고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을 했는데요.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나온 늑장 사과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도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부패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대통령의 사과가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에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아직 부족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경찰 수사보다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더 앞서가고 있어요. 모든 언론에서 지금 하루에 한두 건씩 단독 터뜨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뭐 세종시 문제도 있지만 오늘 보면 이제 군인 문제도 있고요. 또 뭐 법원 공무원 얘기도 있고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좀 다 숨겨져 왔었다. 이게 사실 제대로 못한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 정부 정책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민생 문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하고 교육 문제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게. 근데 왜 이 문제가 이제 터졌을까? 이 문제가 이게 나왔을까도 제가 보기에는 뭐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니까 나온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좀 늦었지만 지금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아마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예. 뭐 수사는 아마 수사대로 갈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80년대 말 우리 그 토지 공개념 3법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게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김종인 그때 당시 아마 청와대 수석이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이제 위헌되고 이러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토지, 아파트 이게 사실은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아파트는 주거 용도, 토지는 어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쓰는 용도, 그거 이외에 대해서는 뭐 국가가 소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이제 틀 때가 됐다. 저는 아마 이런 어떤 분기점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아마 예. 많은 고통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수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제도적인 개혁도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